김기현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된 다음에 한 2주 사이에 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거의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받습니다. 근데 일관되게 제가 답변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입니다. 보수 정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방법으로 제 나름의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세대적으로 확장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세력들이 지역 기반으로 정치를 많이 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정당이 그 구도로 가가지고는 전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당은 어떻게든 당의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갈 것이고 청년층 수도권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한 구체적 행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전당대회 치른 지 열흘 남짓된 국민의힘,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앵커의 픽 키워드는요, 지지율 하락 김기현 승부수는입니다. 민지수 기자, 지지율 하락, 특히나 이 젊은 층 지지율이 상당히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20대와 60대 이상 지지율을 바탕으로 두 번의 선거에서 연승했던 국민의힘이었던 만큼 20대 지지율이 빠지는 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6월 37%로 시작된 20대 사이 지지율 13%대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도 한때 49% 최고점을 찍었다가 17%로 내려앉았는데요. 이 전반적인 국민의힘 지지율도 40%대에서 30%대로 하락세를 쭉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청년층에서의 지지율 하락이 도드러지는 상황, 이종우 실장. 네. 최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근로시간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관련이 없진 않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이 어떤 아젠다가 큰 아젠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이 젊은 세대였을 때는 민주화라든지 산업화라든지 이런 거대 아젠다로 사실 그 자신의 어떤 이념적인 모습을, 이념적인 지향점을 표출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자신의 어떤 진짜 피부에 와닿는 문제, 근로시간 문제라든지 이런 뭐 또는 병역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MZ세대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주 69시간제라는 어떤 프레임 자체가 자신들한테 갖고 있는 닥치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현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20대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측면은 많았어요, 이미. 왜냐하면 당장 영수증, 우리가 지지해줬는데 뭘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뭘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청구서를 내밀었는데 그 청구서가 69시간으로 되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요구했던 것들이 바로 나오지 않았던 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표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 청년 세대가 느끼는 실망감이 지지율 변화에도 바로바로 반영되는 요즘 상황. 그렇다면 민지수 기자. 네. 정부 여당도 뭔가 좀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대통령실은 이 많이 일한 만큼 더 쉬게 하겠다. 이 제도의 취지가 조금 와전된 것 같다.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오전에 임금, 휴가 등 이 보상책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실과 여당 이야기 연달아 듣고 오시죠. 무엇보다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하나요. 꼭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 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주 69시간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진위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민생 우선 원칙하에 앞으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호흡을 맞춰서 보다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의 목소리 그대로 전달하면서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당과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많이 언급되는 게 그러면 근로를 이렇게 했을 때 후에 제대로 쉴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가 가장 관건으로 떠오르잖아요.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근로자들 부여받은 월차도 지금 연차도 다 못 쓰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얘기하기에 임금과 휴가 등 보상 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자, 이런 담보책이 마련이 된다면 이런 불만들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그 대안들이 제대로 강구가 될 수 있을지가 일단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는 오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0대, 30대, 뭐 40대 그 노동자들은 정확하게 이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럼 몰아서 일했을 때 나머지 시간대에 그러면 쉴 수 있는 한 달 제주 휴가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모두가 다 회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기업에서 놔두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쉬는 거를 보장하지 않는 기업을 뭐 중대재해처벌법 수준으로 처벌하겠다라고 한든지 예를 들면은 지금의 연차를 지금 뭐 이를테면은 하루에 이를테면 10만 원 주는 거를 뭐 30만 원 주게 강제를 하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는 쉬게 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현 정부는 이미 굉장히 친기업적이에요. 친기업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밸런스를 맞출 생각이 정말로 그 정도의 강도 높은 그 대책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전국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이거를 보면은 연차 소진율이 2019년에는 75.3%였는데 2020년에 63.3, 2021년에는 58.7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뭐 연차 발생 지금 실제 사용 저것도 나오고 있지만은 다 못 쓰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이거를 주 9시간에서 60시간으로 캡을 씌운다고 해서 국민들이 찬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거의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부정평가가 다 많아요. 60대, 70대만 긍정평가가 많거든요. 근데 근로를 하는 거는 60대 이하예요. 그러니까 50대부터 20대 근로를 실제 하는 사람들은 다 반대를 하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만 찬성을 하는 비율이 더 높은데 이거를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금과 휴가 등에서 불안감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과연 확실한 이 담보책이 조금 마련이 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근 실장. 네네. 이 청년층 지지율 하락 가운데 또 꼽히는 원인 중에 하나가요. 이런 네. 게 또 꼽히더라고요. 이준석계 후보들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지도부에 한 명도 입성을 못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청년층 마음들이 또 떠났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건 맞을까요? 그 분석은?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그럼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를 당원권 정지를 시켰을 때 그만큼 빠져나갔어야 됐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당원들의 이 세대 간 이 전체 이 균형을 보면 그런데 보면 20대가 더 늘어났어요. 물론 이것을 거꾸로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인가 결론을 내자라고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간의 어떤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추이를 봤을 때 20대의 특별한 어떤 그런 뭐 당심의 어떤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됐고 또 한 가지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천하용인으로 대변되는 또 이준석계라고 대변되는 이번 그런 집단이 과연 청년들을 위한 어떠한 그 쟁점을 만들어냈느냐는 거예요. 그거 갖고 사실은 우리가 청년들과 또는 그 다른 세대 간의 어떤 충돌이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그런 이번 선거 작전은 뭐냐면은 이준석이라는 이름 으로 이준석계의 키스다, 뭐 이준석계의 천하용인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집단적인 상징화에 불과했지 청년으로서의 어떤 대표성이 됐느냐 이건 좀 회의적이라는 거죠. 자, 허준 변호사. 그리고 또 꼽히는 원인 중에 하나.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관련 발언도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또 꼽혀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호남민심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4월 5일에 전주을 재선거가 있습니다. 전주을이 지금 이상직 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지금 공석인 상황이어서 재선거를 치르게 됐는데요. 23일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입니다. 네. 이날에 맞춰서 지금 전주을 지역 오전에서 이 최고위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지금 전주을 지역의 민주당은 공천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등 예비 후보 6명이 등록된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율 관련 얘기까지 해봤고요.